얼마 전 천문학자들이 경악할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태양을 약 330억 개 합쳐놓은 것과 같은 엄청난 질량의 괴물 블랙홀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무려 1만 배나 더 무겁습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우주가 탄생한 지 겨우 5억 년밖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우주가 아직 아기였을 때 이미 태양 수억 개를 합친 만큼의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커질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많은 발견이 쏟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 블랙홀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조차 삼켜버리는 이 괴물은 대체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여러분의 몸이 스파게티처럼 찢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핵폭탄 수십억 배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오늘은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목숨 걸고 연구하는 블랙홀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랙홀이 태어나는 순간은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할 때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별들은 핵융합 반응으로 버티며 살아가죠. 중심부에서 수소를 태워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태워 더 무거운 원소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때 방출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중력에 맞서서 별은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치 풍선이 공기압으로 터지지 않고 버티는 것처럼요. 별의 일생은 사실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핵융합 에너지의 싸움이죠. 태양 같은 평범한 별은 이 균형을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무거운 별은 중력이 워낙 강해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연료도 훨씬 빨리 소진되는 겁니다. 태양이 약 100억 년 정도 살 수 있는 반면 태양의 20배 무게를 가진 별은 고작 1000만 년밖에 못 살아요. 이런 거대한 별들은 마치 양파처럼 층층이 쌓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수소층이 있고 그 안쪽에는 헬륨층, 더 안쪽에는 탄소층, 산소층, 네온층, 마그네슘층, 규소층이 차례로 쌓이죠. 각 층에서는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될 때는 1500만 도가 필요하지만 규소가 철로 융합되려면 30억 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30억 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철은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에너지를 빨아먹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을 융합하면 에너지가 나오지만 철을 융합하려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철은 원자핵의 구조상 가장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별의 중심에게 철이 쌓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중력에 맞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별의 중심에게 철이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 쌓이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단 몇 초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광속의 4분의 1에 가까운 속도로 별 전체가 중심을 향해 붕괴하는 거예요. 초속 75,000km입니다. 1초에 지구를 거의 2바퀴 도는 속도로 별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별의 바깥층들이 중심을 향해 자유낙하하는 건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상상이 되세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5초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예요. 이 순간 중심부에 모인 질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압축되죠. 태양 질량의 약 10배가 넘는 물질이 고작 지름 60km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보다도 짧은 공간에 태양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핵이 이렇게 압축되면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중성자 축태압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건데 더 이상 압축될 수 없는 지점에서 중심핵이 갑자기 딱딱해지는 거죠. 마치 쇠공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것처럼 안쪽으로 떨어지던 물질들이 딱딱해진 중심핵에 부딪혀 다시 바깥쪽으로 튕겨나갑니다.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의 시작이에요. 바깥쪽으로 튀어오르는 충격파가 별의 외층을 통과하면서 별 전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금, 은,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끼리의 충돌 같은 극한 환경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손가락의 금반지, 목걸이의 은, 핸드폰 속의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이 수십억 년 전 어딘가에서 폭발한 별의 잔해인 겁니다.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몇 초 동안 태양이 평생 동안 방출할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거든요. 밤하늘에서 초신성이 터지면 몇 주 동안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날 정도예요. 그리고 중심부에는 시공간 자체를 찢어버린 듯한 천체가 탄생하는 거죠. 바로 블랙홀입니다.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의 약 3배 이상이면 중성자 축태압으로도 중력을 버틸 수 없어요. 그러면 중심핵은 계속해서 무한정 붕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어서 공간을 극도로 구부려버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빛마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블랙홀의 경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을 넘는 순간 바깥 우주와는 영원히 단절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심부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블랙홀은 완전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안에서 나오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몇 년 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 사진을 찍었을 때도 중심부는 완전히 검은 구멍으로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블랙홀 주변은 엄청나게 밝습니다. 블랙홀 주위를 도는 물질들이 광속의 절반 가까이 가속되면서 서로 부딪히고 마찰하는데 그 과정에서 온도가 수억 도까지 올라가 엄청난 빛을 내뿜는 거예요. 블랙홀의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진 블랙홀은 소행성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초대질량 블랙홀은 차원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태양 300억 배의 질량의 블랙홀은 지름이 수천억 킬로미터에 달하거든요.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거리가 60억 킬로미터인데 이 블랙홀은 그 거리의 수십 배나 되는 크기예요. 이 블랙홀 주변을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해도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블랙홀들이 너무 빨리 성장했다는 거예요. 빅뱅 이후 5억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태양의 수억 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만들어졌다는 건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블랙홀이 질량을 키우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초기 우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만약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해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바깥 우주는 미친 듯이 빨리 돌아갑니다. 억겁의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블랙홀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일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가면 블랙홀의 중력이 빛마저 휘게 만들어서 어느 방향을 봐도 자기 자신의 뒷모습이 보이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블랙홀의 중력은 거리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의 발 쪽이 머리 쪽보다 블랙홀에 더 가까우니까 발에 걸리는 중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몸이 쭉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엿가락처럼 말이에요. 이 현상을 스파게티화라고 부르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찢어지고 결국 가느다란 플라즈마 줄기가 되어버리죠. 작은 블랙홀일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서 사건의 지평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찢겨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무조건 블랙홀의 중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닫혀버리는 함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특이점은 모든 질량이 무한히 작은 점 하나로 압축된 곳이에요. 부피는 없고 밀도는 무한대인 거죠. 특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물리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마치 0으로 나누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물리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 설명한 블랙홀은 전부 회전하지 않는 이론적인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의 모든 블랙홀이 회전하고 있거든요. 별이 죽을 때 빠르게 회전하면서 붕괴하기 때문이죠.
회전하는 블랙홀은 광속의 최대 90%까지 회전하는데 이 엄청난 회전력이 특이점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특이빙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점이 아니라 고리 모양으로 말이죠. 그리고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에는 에르고 영역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소용돌이 치듯 흐르면서 여러분을 블랙홀 주위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호킹 복사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양자 역학에 따르면 진공은 사실 텅 빈 게 아니라 입자와 반입자 쌍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곳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이 입자들이 짝을 이뤄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일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두 입자 중 하나가 지평선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튕겨나간 입자가 바로 호킹 복사예요. 결과적으로 블랙홀은 조금씩 질량을 잃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느리지만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호킹 복사는 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블랙홀이 작을수록 더 빨리 증발한다는 거예요. 작은 블랙홀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서 호킹 복사를 더 많이 방출하거든요. 결국 소행성 정도 크기가 되면 미지근한 열을 내기 시작하고 산만한 크기가 되면 태양 정도의 열을 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핵폭탄 수십억 배의 폭발을 일으키며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수십억 배 위력으로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느린지 아세요?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의 67승년입니다. 숫자로 쓰면 1 뒤에 0이 67개나 붙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인데 그게 1조 번 지나가도 이 블랙홀은 거의 그대로예요.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수명이 10의 100승년이나 되거든요. 이 시간을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래시계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여기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가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수와 같다고 칩시다. 100억 년이 지날 때마다 모래 알갱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다고 해도 모래가 전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이 블랙홀의 깎인 수명은 1%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시간 규모는 머리를 굴린다고 이해될 만한 게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별이 다 타버리고 은하들이 사라지고 남은 건 블랙홀뿐인 우주에서도 블랙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우주는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별들은 다 꺼지고 새로운 별도 태어나지 않고 은하들은 서로 멀어져 더 이상 보이지도 않게 되죠. 오직 블랙홀만이 우주의 마지막 생존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블랙홀들도 결국엔 호킹 복사로 하나씩 증발하기 시작해요. 작은 블랙홀부터 먼저 사라지고 큰 블랙홀은 나중에 사라지죠. 그리고 정말 먼 미래, 상상할 수조차 없이 먼 미래의 마지막 블랙홀이 핵폭발과도 같은 성광을 일으키며 증발할 겁니다. 그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는 완전한 암흑과 정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입자들만이 우주 공간을 떠돌고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지고 더 이상 어떤 구조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우주가 되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걸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의 죽음은 곧 우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블랙홀에 대한 관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에서 고작 18,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중간 질량 블랙홀이 발견됐고 우주 규모로 보면 정말 코앞이죠. 또 다른 블랙홀을 몇 년에 걸쳐 관찰했더니 주변 자기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블랙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블랙홀은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고 우리의 이론이 내놓은 내부의 모습은 아마 틀릴 거예요. 하지만 전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단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남았다는 뜻이고 거대한 생각거리가 남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밤낮 없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기대되지 않나요? 어쩌면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특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게 될지 모릅니다. 최소한 블랙홀을 연구할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우주가 끝날 때까지 말이죠. 이상 우주였습니다.